조금만 했는데 이렇게 땀이. 제 자신에게 너무 뿌듯해지는 순간. 가장 행복한 순간 아니에요? 맞아요. 아, 기분 좋아요. 기분 좋아. 제일 기분 좋아. 원룸형 집인데 네. 전신거울 있는 집은 전 처음 봤어요. 네, 그것도 2개나. 그러게요. 그리고 여기 밑에 무용바닥. 이제 여기 바닥에서 그래서 이렇게 네. 잡고 이게 거울 보면서 이렇게 연습을 할 수가 있어요.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보면서 또 거울이 바로 보이니까 이렇게 내가 잘 하고 있나? 뭐 몸이 틀어지지 않았나 이런 게 잘 보여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에 살고 있는 김보영이고요. 지금 이제 취미 발레단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6월, 8월, 7월에 공연이 있어가지고 이제 공연 연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로 31살인 보영씨는 21살 때부터 발레를 시작한 비전공자이지만 그 누구보다 발레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약간 네. 원룸형 집인데 네. 전신거울 있는 집은 전 처음 봤어요. 네, 그것도 2개나. 그러게요. 그리고 여기 밑에 무용바닥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토슈즈도 이렇게 다 있어가지고 이제 연습하는 날은 토슈즈를 신고 이제 여기 바닥에서 여기 또 보면은 기가 막히게 이렇게 바가 있어. 원래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직접 원래 이제 주문하신 거예요? 아니 원래 이 집에 있던 건데 보고 여기는 발레를 하기 딱 완벽한 집이다 해가지고 제가 딱 반해서 고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잡고 이게 거울 보면서 이렇게 연습을 할 수가 있어요.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보면서 이런 식으로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또 거울이 바로 보이니까. 취미로 발레를 하는 사람이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을 만큼 그녀의 집 곳곳에는 그 흔적이 잘 나타나 있었습니다. 발레는 언제부터 하시게 된 거예요? 발레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2년?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막 정말 그때부터 전공생처럼 열심히 했던 건 아니고 그냥 취미처럼 취미 하듯이 주에 1번, 주에 2번 이런 식으로 하다가 한 2017년부터 더 잘하고 싶은 욕심이 생겨서 그때 막 주 3회, 4회 이렇게 늘리기 시작하다 보니까 지금은 주 7회 발레를 하고 있고요. 발레리나는 아니지만 발레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올라오셔가지고 생활을 하시려면 네. 이제 뭐 일도 하면서 이렇게 네. 경제적 활동을 하고 해야 되는데 혹시 그러면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저는 원래 처음에 이제 발레 학원에서 아르바이트식으로 일을 하면서 그때 이제 좀 생계를 꾸렸었는데 그 다음에는 발레쇼, 발레 무용복을 파는 곳에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서 하고 싶지 않는 거를 계속 해야 되는 거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아서 이번 연도부터 모든 일들을 그만두고 좀 자유롭게 모델분을 뽑으시는 그런 잡도 있고 집 주변에서 할 수 있는 배달 일도 하고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만든 발레복 브랜드도 있어가지고 이제 그 제품도 팔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해서 발레를 조금 안정적이게 하기 위해서 일을 포기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안정적인 일을 하면서 취미를 하는데 네. 보영님 같은 경우에는 좋아하는 취미를 하기 위해 일을 포기를 하고 그쵸. 네, 바뀌었죠. 근데도 포기할 수 없는 거죠, 발레 삶을. 그러면 발레는 어쩌다가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 계기가 생각이 안 나는 게 너무 아쉬운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는 되게 예쁜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아마 뭔가 발레에 대한 예쁜 거를 봐가지고 나도 저런 예쁜 걸 하고 싶다 해가지고 그냥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발레 학원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그 댄스 스포츠 학원에서 시작해서 그때는 성인 발레가 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여가지고 저랑 애기들이랑 같이 수업을 했었어요. 그러면 발레는 내 운명이다라는 걸 언제 느끼시게 된 거예요? 아무래도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너무 마음에 들고 예뻤을 때, 이런 말 하면 조금 부끄럽지만 내가 살면서 이렇게 예쁘게 보였던 적은 처음이야 라고 느껴지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때 막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면서 그러면서 점점 딱 어느 지점이 어땠던 기억은 없고 그냥 거울 속에 있는 제 모습을 볼 때마다 만족스러울 때마다 계속
빠지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영 씨는 자신이 진심으로 좋아하는 발레를 앞으로도 끝까지 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작년에 저희가 이제 했던 공연 팜플렛이거든요. 그때 공연했던 거 작년 5월 8일 날 했거든요. 근데 이거 하고 바로 다음날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원래 아버지가 아프셨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 계속 아버지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보러 가야지 했었는데 이게 공연이 계속 다가오니까 계속 막 토요일, 일요일 다 연습을 하고 공연 핑계, 발레 핑계 대면서 안 갔는데 이제 공연도 끝났으니까 이제 가야지 하고 있다가 깊게 잠이 들었어요. 공연 끝나고 그날 밤. 근데 그날 밤 새벽에 돌아가셨어요. 저 빼고 다 가족들은 아버님 그 이제 마지막 모습을 지켰는데 저만 못 지켰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감동적으로 생각하자면 아버지가 그때 동안 좀 기다려줬다. 공연할 수 있게끔. 만약에 중간에라든가 뭐 전날에 돌아가시면은 내려가 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모르겠어요. 근데 아버지는 제가 그렇게 조금 죄책감 가지시기를 원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냥 최대한 제가 하고 싶은 거를 하며 사는 삶을 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열심히 하게 된 계기가 더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제가 어디든 있어도 하늘에 계시면은 보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택한 길이니까 이 길은 진짜 죽어도 끝까지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해서 이 생을 마감하자. 그런 생각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보영 씨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당신의 딸이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멋지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그 누구보다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디 가시는 거예요? 오늘은 저희 발레단 단체 연습 있어가지고 그거 하려고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데가 부천이거든요. 그래서 부천에서 역삼으로 날아가야 됩니다. 식사는 보통 이렇게 간단하게 다 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가 좀 한식을 잘 안 먹는 편이어가지고 밥을 안 먹은 지 진짜 한 3, 4개월 된 것 같아요. 치킨 안 먹으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좀 오래됐어요. 맛있는 거 참는 거 안 힘드세요? 안 먹으면 그만큼 날씬하게 보이는 제 모습에 만족감을 느끼니까. 근데 제가 날씬한 편은 아니거든요. 저보다 더 날씬하신 분들이 엄청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더 위기의식을 느끼고 살을 빼야 된다는 느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발은 항상 원래 이러고 있으세요? 이거는 좀 습관인 게 항상 이렇게 발을 좀 풀어주려고 하거든요. 왜냐면은 발레 할 때 제일 많이 하는 동작이 이렇게 업을 서는 동작이거든요. 발가락 안 아프세요? 시원해요. 5초도 못 있겠는데? 어디 잡고 하시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조금만 해도 멍들 것 같아요. 저는 발가락이 좀 무딘지 점점 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계속 이렇게 혹사시키면서 제 발 보여드리기가 좀 민망한데 이렇게 굳은 살이 이렇게 생겨서 감각이 없는 상태죠. 그리고 그 누구보다 예쁜 발을 가진 보영 씨는 주말에도 혼자 홀에 나가서 발레를 합니다. 이게 포슈즈 아까 아침에 집에서 보여드린 건데요. 이걸로 이렇게 발끝으로 서는 걸 도와주는 아이예요. 이게 앞에가 딱딱해서. 그러니까 이게 엄지가 그러니까 발가락이 네. 끝으로 와야 되는데 이거는 열로 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안에서 막 눌려져서 막 멍도 많이 들고. 처음에 하면 진짜 아프겠다 이거. 처음에는 진짜 많이 아파요. 단체 연습을 가기 전 6월에 있을 공연을 위해 솔로 연습을 하는 보영 씨. 좀 더 돌아야 되는데 지금 사실 엉망진창이에요. 연습이니까 하면 되죠. 하고 싶은 대로. 턴이 아주 엉망진창이었지만 그래도 더 나아지겠다는 희망으로.
와, 너무 멋있어요. 오늘 몸이 좀 가벼우신가요? 중간에 말아먹긴 했지만 끝내고 나니까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발레는 취미로 하시는 건데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발레는 제 존재의 이유지 않을까. 제 인생은 항상 뭔가 제 자신이 멋있다라고 느끼는 그런 부분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발레를 할 때의 제 모습은 제가 봐도 멋있는 것 같아서 누군가에게 나를 설명할 때 발레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해드리면은 정말 부끄럽지 않을 것 같아서 못 놓고 모든 걸 올인하는 것 같습니다. 진정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발레를 하면서 살고 있는 보영 씨는 지금 이 순간 너무나 행복합니다. 조금만 했는데 이렇게 땀이. 제 자신에게 너무 뿌듯해지는 순간. 아, 기분 좋아요. 기분 좋아요. 제일 기분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진짜 진실되게 뭘 하나를 할 수 있다는 게. 발레를 일주일에 7일 동안 하고 계시잖아요. 네. 매일매일 하는데 그냥 이걸 취미로 하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이미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발레를 그냥 내 자신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비전공자의 서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전공자분처럼 될 수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더 애틋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혹시 지금 선보일 수 있는 자세 중에 가장 어려운 자세가 뭐예요? 가장 어려운 자세를 보여주고 싶은데 제가 잘 못해서. 그러니까 저는 제가 손을 잡아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이렇게 손을 들고 이렇게 잡고 올릴 수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손을 말할 때 다리는 이대로 멈춰 있어야 돼요. 좀 내려갔죠. 더 높이 올려야 돼. 귀 옆에 붙여야 돼요. 와, 네, 엄청난 이 고관절의 힘과 유연성과 이 복부 근육의 힘이 컨트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제 기준에서는 아직까지도 잘 안 되는 동작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유연성이 귀 뒤로 넘어갈 정도로 된 다음에 해야지 여기까지 올라가거든요. 근데 저는 아직 여기까지 안 되니까 여기밖에 안 올라가요. 발레를 대하는 태도가 거의 프로 발레리나 같아요. 마음은 그런데 몸이 그러지 못해서 너무 저도 답답해요. 비록 비전공자이지만 3대째 발레를 해온 집안의 전공자 못지않은 사명감과 에티튜드를 가지고 있는 보영 씨. 길 가시면서는 발레 안 하세요? 하면 큰일 나죠. 근데 가끔 사람 없는 곳에서는 혼자서 노래 같은 이런 발레 음악 들으면 심취가 돼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맞아요. 이게 뭔가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을 완벽하게 하고 나와가지고 날씨도 좋고 이렇게 되면 뭔가 영화 같다 내 삶이 약간 맞아요. 이렇게 느껴질 진짜요. 것 같아요. 진짜 심심할 때 그때 제가 아까 집에서 이렇게 발 들어올린 것처럼 이런 데서도 이렇게 막 발 들어올리는. 아, 그러네요. 진짜 인생 자체가 발레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항상 늘 좋아하는 일만 하시고 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맞아요. 저는 이제 제 30평생 중에서 반 이상을 제가 하고 싶지 않았던 걸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아야 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레를 하는 동안만큼은 세상을 비추는 햇살이 마치 그녀만을 위해 내리는 조명처럼 그녀의 삶은 매일매일이 아름답게 빛날 것 같습니다.